구독자 여러분, 2024년도 이제 겨우 20일 남짓 남았습니다. 새해 첫날 결심을 말한 게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광속이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내년 트렌드가 궁금할 텐데요. 오늘은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 출간한 트렌드 코리아 2025를 기반으로 내년 트렌드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는 2008년부터 매년 우리 사회 트렌드를 10가지 키워드로 정리해서 예측해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이 책이 매년 10개 키워드로 구성하는 영어 단어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책은 예측하는 해의 12간지 동물을 소재로 영어 10글자로 된 단어를 만들고 두 운에 맞춘 키워드를 10개 선정합니다. 올해는 용의 해였기에 드래곤 아이즈였고 내년 뱀의 해에는 스네이크 센스로 정했습니다. 스네이크 센스는 뱀의 신체적 특성에서 영감을 얻은 개념입니다. 뱀은 몸으로 진동을 감지하고 혀로 공기의 온도와 냄새를 지각하는 예민한 동물입니다. 이러한 뱀의 특성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민감성과 적응력을 비유했습니다. 2025년에도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뱀의 감각처럼 예리하게 트렌드를 알아채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네이크 센스라니 불경기를 겪고 있는 지금 시대에 딱 어울리는 키워드로 보이는데요. 스네이크 센스에 담긴 10가지 트렌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옴니보어입니다. 옴니보어는 잡식성이라는 뜻이에요. 최근에는 나이, 성별, 소득에 관계없이 다양한 취향을 탐구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대가 클래식 음악을 듣고 60대가 아이돌 그룹의 K-팝을 즐기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이러한 현상은 소비 시장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특정 연령대나 성별을 기준으로 소비자를 구분하는 전략을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들이 성별 구별 없이 입을 수 있는 젠더리스 의류를 출시하는 것은 이러한 트렌드의 좋은 사례입니다. 두 번째 트렌드로 아보아를 들 수 있습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를 뜻하는 아보아는 일상의 소중함을 재발견하는 트렌드예요. 이러한 변화는 화려하고 럭셔리한 경험보다는 일상적이고 편안한 경험을 추구하고 공유합니다. 아보아 트렌드는 행복은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토핑 경제를 들 수 있습니다. 피자에 원하는 토핑을 추가하는 것처럼 개성이나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맞춤형 소비 트렌드를 의미합니다. 음식과 패션 분야에서 두드러지는데요. 커피 주문 시 시럽, 우유 종류, 온도 등을 지정하는 건 좋은 사례입니다. 토핑 경제로 인해 기업들은 옵션을 다양화하면서도 생산 효율성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토핑 경제는 AI와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하면 더욱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페이스테크입니다. 얼굴과 표정을 표현하고 읽고 창조하는 기술 트렌드를 가리킵니다. 아이들에게 한참 유행한 타요 버스나 로봇의 얼굴에 친근한 표정을 입히는 기술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문명이 발달할수록 페이스테크 트렌드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테크 트렌드는 기술 발전과 함께 인간성 회복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편리함과 효율성을 원하지만 차갑고 비인간적인 것은 싫다는 거죠. AI 챗봇 서비스나 음성 인식 기술은 좋은 예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을 표현하는 AI 챗봇이나 AI 스피커들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로봇 공학이나 의료 분야에서도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얼굴, 부드러운 촉감의 피부, 따뜻한 체온 등을 가진 로봇들이나 환자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한 진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해력은 무해하고 무난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갈등과 논란을 피하고 안전한 선택을 하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반영합니다. 판다, 푸바오를 비롯해서 레서 판다 등 귀엽고 깜찍한 동물들이나 아이콘이 액세서리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잘 팔리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식품 분야에서는 무첨가, 무항생제, 무농약 등 제품들이 인기가 높고 기업들도 과장된 광고나 공격적인 마케팅 대신 제품의 안전성과 무해함을 강조하려고 하는 건 이런 추세를 반영합니다. 그라데이션 K는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고 우리 문화가 세계로 진출하면서 한국 전통 문화와 글로벌 문화가 섞이면서 나타나는 문화 현상입니다. OECD가 다문화 국가로 규정하는 외국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5%인데 우리나라도 그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단일 민족 국가라고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는 국악을 팝 사운드와 결합하고 영화와 드라마 분야에서도 오징어 게임과 같은 작품들은 한국적 소재와 정서를 보편적인 주제와 결합시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음식 분야에서도 김치 타코, 불고기 피자처럼 한식이 세계화되고 한국의 길거리 음식 문화도 글로벌 요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K가 보편화될수록 한국 전통 문화와 글로벌 문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물성 매력은 디지털 시대의 물리적 경험의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디지털화가 심해지면서 소비자들은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브랜드, 제품, 아이돌 등을 직접 만지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CD 이후 자취를 감췄던 LP가 인기를 얻는다거나 인기 영화나 애니 장면을 그대로 놀이동산에 재현하거나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매장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물성 매력 트렌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로운 공존을 시사합니다. 기업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제시합니다. 기후 감수성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는 트렌드를 의미합니다. 농작물의 재배지가 갈수록 북상한다거나 커피, 카카오의 수확이 반토막 나는 등 기후변화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보다 기후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호할 것이고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도입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제기구들도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도 트렌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기후 감수성 트렌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되면서 개인의 행동과 사회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9번째 트렌드는 공진화 전략입니다. 공진화라는 단어는 진화 생물학 개념으로 어떤 생물 집단이 진화하면 이와 관련된 생물 집단도 진화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산업에 적용할 경우 최근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등으로 전자업계와 배터리 업계와의 상생과 제휴가 중요해진 자동차 업계를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자와도 기꺼이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융합, 산업의 경계 모호화 등으로 단일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공진화 전략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경쟁자를 파트너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포인트업은 자신만의 강점을 살리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등의 위인들을 롤 모델로 삼았지만 이제는 나만의 강점을 극대화함으로써 단시간 내에 목표를 이루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원포인트업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추구하는데 현대 사회에서 올라운더보다는 스페셜리스트가 더 주목받기 때문입니다. 획일화된 성공 기준보다 나다운 성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굳이 필요할까 싶어서 선택을 하지 않는 독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독자들에게 이 책이 유용할까요? 이 책의 장점이라면 2024년의 복잡한 트렌드를 알기 쉽게 정리해주고 2025년의 트렌드를 10가지 핵심 키워드로 이해하기 쉽게 제시한다는 겁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다양한 산업 분야와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이런 지식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다른 분야의 변화는 잘 모르거든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막연하게 알던 몇몇 트렌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었는데 제게 꼭 필요한 지식이었습니다. 이런 지식을 기반으로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개인의 막연한 주장이나 인터넷 검색보다 신뢰성이 높다는 것도 장점이겠죠. 지속적으로 보아왔다면 트렌드에 대한 시선도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변화를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는 셈이죠. 단점도 한번 이야기해보죠. 매년 12간지에 맞춰서 키워드를 만드는 건 좋은데 따지고 보면 각 키워드에 딱 들어맞지도 않아서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언급하신 10개 키워드 중에 내년 트렌드라고 하기에는 이미 익숙한 것도 있어서 2025년 트렌드라고 하기엔 억지스러워 보이는 것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네이크 센스가 10개 키워드의 앞글자로 맞춰서 구성되었다면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0개 키워드 앞글자로 그 해를 상징하는 키워드를 만들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억지 춘향식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독자들도 지적을 하고 있으니만큼 이런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라도 개선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예측한 트렌드가 이미 진행 중인 느낌이 든다는 것 역시 공감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그런 점을 느꼈는데요. 10개 키워드 중 옴니보어, 아보아, 토핑 경제, 그라데이션 K, 기후 감수성, 원포인트업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기에 2025년의 트렌드라고 하기엔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보아와 소확행이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요. 무해력이라는 용어는 스네이크 센스를 끼워 맞추려다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무해하다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무해하면서도 예쁘다거나 귀엽거나 하는 매력이 있어야 선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물성 매력의 트렌드는 소비자가 주도하기보다는 기업들이 먼저 주도를 해서 형성된 트렌드라고 봐요. 홍보나 마케팅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체험형, 물성을 강조하는 이벤트를 계속해왔거든요. 이벤트라는 속성상 체험과 물성 강조는 필연이니까요. 그쪽 전문가들이 보기엔 물성 매력은 특정 해에 반짝하는 트렌드가 아니라 언제나 트렌디한 방법론이었다는 거죠.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년 트렌드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리즈의 트렌드 예측이 정확했는지 알려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의 예측 결과를 실제 트렌드와 비교해봐야 하겠죠.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게 더 많을 거라 예상합니다. 만일 다 맞았다면 책을 발간할 게 아니라 주식을 사두거나 사업을 하는 게 더 옳은 선택이겠죠.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건 원천적으로 무의미하고 어떻게 트렌드를 예측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이나 과정을 유심히 보는 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말씀해주신 대로 몇 달 혹은 1년 뒤의 트렌드를 예측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슈퍼컴퓨터를 돌려도 내일 날씨를 못 맞추는 게 현실이니까요. 결국 이 책을 보고 난 후의 만족도는 이 책에 대한 기대감의 정도 차이가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예측을 기대했다면 실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발전하는 기술 속에서 사람들의 욕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는 방법과 현재의 트렌드를 기반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트렌드는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현실로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니까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